1984년 WWF의 보스가 된 빈스는 적극적인 전국 진출과 MTV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1980년대 성공 가도를 달린다. 그리고 90년대의 첫 시작인 1990년에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며 프로레슬링 업계의 1위 단체다운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빈스에게 있어서 첫 슬럼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1991년 1월부터 1992년 봄까지의 1년 수개월일 것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어쨌든 워리어가 폭언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워리어 챔피언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이 났다. 단체의 챔피언은 곧 장편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워리어라는 주연 배우의 실패는 WWF에도 타격을 주었다. 1985년부터 매주 토요일 밤 방영되던 MBC 특집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가 방송 6년 만에 방송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WWF로서는 프로레슬링 붐 시작의 상징이자 방송국 입장에서도 표자 프로그램이었던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그러나 평균 시청률 10%를 유지하던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자 시청률은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0년 10월 즈음에 평균 시청률이 6%까지 곤두박질치자 MBC는 WWF와의 연간 계약을 해약하고 방송을 폐지해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1991년 빈스에게 닥칠 위기의 작은 신호탄일 뿐이었다. 그에게 닥칠 더 큰 위기, 바로 스테로이드 파동. WWF의 커미션 닥터로서 1979년부터 하우스쇼에 참가했던 조지 자오리언 박사가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 체포, 기소되었다. 그의 혐의는 의료 목적 이외에 스테로이드 유통, 판매 혐의였는데 검찰은 자오리언의 고객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고객 리스트에는 호건, 로디 파이퍼를 시작으로 WWF 스타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는데 심지어 빈스의 이름도 있었다. 검찰의 칼끝은 WWF를 정도준했다. 첫 공판이 7월로 결정되자 모든 언론이 이 스캔들에 달려들었다. 온갖 스캔들로 얼룩지게 될 1991년의 시작은 역시 1월의 PPV인 로얄 럼블이었다. 다크매치를 제외한 첫 번째 경기에서는 태그팀 라커스와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태그팀 경기가 펼쳐졌다. 이 경기는 이날의 로얄 럼블뿐 아니라 최근에 열린 PPV 경기 중 가장 훌륭한 매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총 7개의 매치카드가 발표된 가운데 WWF 챔피언 워리어의 타이틀 매치는 세 번째 경기라는 애매한 위치에 편성되었다. 일찌감치 워리어에게서 호건으로의 챔피언 변경을 결심한 빈스는 그 중간 다리 역할로 베테랑인 서전 슬로터를 기용했다. 전년도인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엔이 나서면서 미국과 이라크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서전 슬로터는 후세인의 친구이자 이라크군 동조자 기믹으로 등장했다. 국제정세를 그대로 반영한 스토리라인이었다. 그런데 로얄 럼블을 이틀 앞둔 1991년 1월 17일 미군이 이라크에 공습을 개시하여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버리고 말았다. 브렛 하트를 비롯한 라커룸의 선수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현실 세계의 전쟁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빈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걸프전을 모티브로 한 워리어 대 서전 슬로터의 타이틀 매치를 진행했다. 워리어의 인기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경기 후반 워리어가 기사회생하는 장면에서 관객 반응이 거의 없는 것으로도 엿볼 수 있다. 경기는 마초킹과 셰리가 난입하여 워리어를 흉기로 공격하면서 서전 슬로터가 어부지리로 승리하며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다. 어리둥절해하는 팬들을 뒤로하고 워리어는 서전 슬로터가 아닌 마초킹을 쫓아갔고 이것이 레슬매니아 7에서의
대립 예고편이 되었다. 한편 서전 슬로터는 분노한 관객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우려하여 무려 새벽 3시까지 경기장을 나가지 않고 숨어 있어야 했다. 이어서 펼쳐진 마운티와 코코비웨어의 경기는 이날 최악의 경기로 뽑히며 비디오 테이프 버전에서는 경기 자체가 삭제되어 버렸다. 더스티 로즈는 아들 더스틴 로즈와 팀을 이뤄 달러맨 버질 팀과 대결하여 패배하면서 이날을 끝으로 WCW로 이적했다. 아들 더스틴 로즈는 WWF와 계약 후 6개월간 대부분 하우스쇼에만 출전하다가 이날이 첫 PPV 데뷔였다. 팬들에게는 경기 후에 버질이 주인인 달러맨을 공격하면서 노예 해방을 이뤄내는 선역전한 장면이 기억에 남게 되었다. 메인 경기에 라인업된 30인 출전 로얄 럼블 매치는 호건이 어스퀘이크와 브라이언 롭스를 제거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7번으로 등장한 사바신바의 정체는 1980년대 WWF와 AWA에서 활약했던 토니 애틀라스였다. 또한 원래 이날 로얄 럼블에는 앙드레 더 자이언트가 출전하여 언더테이커와 대면하는 모습을 연출할 계획이었다. 로얄 럼블 몇 주 전부터 프로모를 방영하며 홍보했지만 앙드레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릭 마텔은 6번으로 출전하여 무려 52분 17초간 생존하면서 기존의 달러맨이가 지고 있던 최장 생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승을 차지한 호건이 링 한가운데서 성조기를 흔들고 중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문구를 펼쳐 보였다. 3월에 열릴 레슬매니아 7의 메인 이벤트가 서전 슬로터 대 헐크 호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미공군의 이라크 폭격 장면이 실황생 중계되었고 데저트 스톰, 즉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이 유행어가 되었다. 3월 3일 이라크가 잠정 유전을 받아들이고 4월 6일 정전협정을 맺으며 3개월간 이어져온 전쟁생 중계가 끝이 났다. 그러는 동안 현실 세계의 전쟁을 프로레슬링 스토리로 사용한 것을 두고 WWF에 대해 미디어의 비난이 쏟아졌다. 1월 전쟁 발발부터 3월 유전협정까지 얼마든지 스토리 변경 기회가 있었지만 빈스는 걸프전 패러디에 집착을 보였다. 매국노 슬로터를 무찌르기 위한 미국의 영웅 헐크 호건은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연일 레슬링 버전 걸프전 프로모를 쏟아냈다. 한편 레슬매니아 7 사전 판매 티켓의 판매율을 본 빈스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